안녕하세요. 윤리와 사상 교사 홍민기입니다. 우리는 사회윤리 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행평가 안내입니다. 지난 시간 어디까지가 바람직한 국가인지, 국가의 역할인지를 탐구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수행평가를 안내하고 그 필요한 내용인 공화주의를 배울 겁니다. 공화주의를 배운 뒤에는 다시 한번 수행평가 주제를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는 자유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이고 최고 25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최저점은 7점이며 6개의 요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당 3점의 급간이 있습니다. 꽤 큰 점수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면에는 지난번 수행평가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나눠준 학습지 4개 중에서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에서 자유의 의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에도 형광색으로 표시를 해 두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뒷면에는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주제로 이 해당 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상대쪽 입장을 반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딪히는 윤리적 쟁점을 밝혀야 됩니다. 이 또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 이번에는 공화주의를 배우겠습니다. 공화주의는 이제 공화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공화국은 이제 리퍼블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퍼블릭이라는 것이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라틴어에서 이제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즉 공화국은 독재 국가의 반대말입니다. 소수, 한 명이나 두세 명이 지배하는 국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나라를 리퍼블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공화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서 공화국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공화국은 독재의 반대다, 공공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의 특징은 국민에게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있으며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공의 정치 형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화국의 시민들은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헌신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정치 분야와 같은 공적인 결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며 애국심과 같은 시민의 덕성을 발휘하는 것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면은 공화주의는 마치 마을, 시골 마을에 보면은 한 20명, 30명 모여있는 그런 마을 있잖아요. 그런 마을의 일에 대해서 나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마을의 자치기획도 만들고 공동체를 위한 축제도 함께 여는 그런 개인의 일과 마을의 일이 나누어지지 않고 마치 마을의 일이 나의 일처럼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이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국가의 규칙이 내가 만든 규칙인 것처럼 헌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공화주의가 바라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목표도 비슷합니다. 공공의 이익인 공공선을 우선하고 마을의 일이 있으면 이기적으로 나의 일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마을의 일을 나의 일처럼 우선하듯이 국가의 일을 우선하고
조국에 헌신하는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공화주의가 말하는 국가의 의미는 공공의 이익인 공동선에 함께 동의하고 이를 실제로 실현하는, 구현하는 시민의 공동체가 바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는, 즉 나와 국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합니다. 앞서 말했죠? 한 마을의 주민이, 마을과 마을의 주민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을 나의 공간인 것처럼 인식해서 마을을 가꾸고 그 마을이 다시 주민들을 보호하는, 서로가 서로를 구성하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처럼 공화국은 공화국의 시민이 공화국 국가를 만들고 또 그 국가가 공화국의 시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국가에 참여할 때 소수의 독재자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공화국에서는 어떤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형광색으로 나왔죠? 두 번째 수행평가에 서술형에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첫 번째 영상에서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소극적 자유,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주장하는 자유의 의미도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함께 이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공화주의 중에서도 우리가 깊게는 안 배웁니다. 신공화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자의적 간섭인 지배 상태의 부재가 자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말인데 전혀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의적 간섭인 지배 상태의 부재가 자유의 핵심이다. 이게 뭔지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흑인 노예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 흑인 노예가 온화한 주인을 만났다고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온화한 주인은 노예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노예는 실제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노예라는 처지가 바뀐 건 아닙니다. 결국 주인의 마음이 변한다면 노예의 처지는 순식간에 변할 겁니다. 결국 노예의 처지, 노예의 앞날은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점에서 노예는 당장 간섭이 없더라도 자유로운 처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간섭은 없지만 주인의 지배에 놓여 있는 상태인 거죠. 이걸 지금 지배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간섭에는 크게 두 가지 간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의적 간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률적 간섭이라는 게 있어요. 자의적 간섭은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용어로는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 없는 듯 불구하고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하듯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함부로 하는 것들이 자의적 간섭에 해당됩니다. 어떤 매뉴얼이나 규칙도 없지만 남을 내 마음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죠. 즉, 내 마음대로 남을 함부로 하는 게 자의적 간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의적 간섭은 나쁜 거겠죠. 근데 법률적 간섭은 다릅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사에게 규칙, 매뉴얼에 의해서 간섭을 하거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역시나 매뉴얼에 따라서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경찰이 일반 시민을 법률에 의해서 간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간섭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때 공화주의는 여러분 자, 이러한 자의적 간섭은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는 제거돼야 될 존재입니다. 하지만 공화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밑에 있는 법률적 간섭은 오히려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섭 중에서는 법률적 간섭은 긍정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앞서 우리가 공화주의에선 자유란 어떤 자유냐? 간섭이 없는 게 아니라 법률적 간섭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만 나쁜 거라고 했죠? 바로 자의적 간섭이 나쁜 거라고 했죠. 이건 갑질이죠. 갑질, 즉 자의적 간섭인 지배 상태, 이걸 다 뭉뚱그려서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갑질이 부재한 것, 갑질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자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지배로서의 자유는 간섭은 존재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때 간섭 중에는 법률적 간섭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중요한 건 간섭 중에서도 자의적 간섭인 똑같은 말이 지배입니다. 지배 상태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게 제거된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배가 없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때는 법률적 간섭은 필요하기 때문에 간섭의 부재가 아닌 자의적 간섭인 지배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네, 우리 앞에서도 말했죠. 우리는 노예 상태는 아닌 것 같지만 우리도 사실 어떤 갑질을 당하는 상황에 쉽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혹은 물건을 팔아주는 의사가 제약회사 직원을 갑질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 직원은 매뉴얼에도 없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빵을 배달하거나 의사 집에 고장난 걸 수리해 주거나 심지어 의사 가족들을 픽업해 주거나 생일 이벤트를 해주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이게 의사의 지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지배 상태는 똑같은 말로 의사의 개인의 감정, 개인의 뜻, 자의적인 간섭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상태냐? 바로 노예의 처지인 것이다. 즉 자유가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자의적 간섭은 나쁜 것이며 이러한 자의적 간섭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법률로서 우리는 이제 자의적 간섭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간섭은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의 갑질방지법 같은 게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대다수의
지지율로서 만들어진 이 법률은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시민들 스스로의 규칙입니다. 이걸 통해서 갑질을 막아내는 거야말로 자유를 회복하는 거다라고 공화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달리 공화주의와 이제 대결하는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간섭도 당연히 나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 간섭도 나쁜 것이지만 법률적 간섭도 또 하나의 간섭으로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거래를 막는 국가의 간섭이다라고 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수행평가 주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갑질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로 얘기를 했는데 이 갑질 중에서도 퇴근 이후에 직장 상사가 연락하는 갑질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근 이후에도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 퇴근 후 연락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법적인 규정은 없는데 이제 직장인들에게 이걸 물어보니까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 즉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필요 없다가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주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자유주의는 자의적 간섭도 법률적 간섭도 둘 다 간섭이니까 나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주장합니다. 이때 소극적 자유는 개인이 외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입니다. 간섭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자, 상사가 갑질을 해도 우리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족제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상사의 갑질을 안 해 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상사의 갑질을 따르는 것은 사실 그만큼의 보상, 즉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키는 일에 비해 돈이 적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거는 그만큼 시키는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약회사 직원이 생일 파티도 열어주고 의사의 자녀도 픽업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제약회사 직원은 많은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적은 돈을 준다고 했으면 제약회사 직원이 그런 일을 안 했겠죠. 즉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이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계약한 거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러한 개인 간의 거래를 법률적 간섭을 통해서 간섭하게 되면 개인 간의 거래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기꺼이 야근을 해서라도 승진을 하거나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즉 국가가 간섭하고 감독하겠다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직장과 직장 직원 간의 사적인 관계까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어쩌면 독재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밤에도 회사의 연락을 받고 싶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나는 프로 야근러가 돼서 승진을 해서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까지 가고 싶은데 그걸 왜 국가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간섭, 즉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만드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국가에 의한 입법 독재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자율적 규칙을 통해, 즉 우리의 시민들의 의지로 만든 법률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 비해 개인들은 현실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거나 저항하기 어려우며 결국 회사에 의해 지배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떠날 수 있다? 어떻게 떠납니까? 개인들이 당장 떠나면은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회사의 요구를 싫어, 나 안 할래, 나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떠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약자의 처지이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를 족쇄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들이 각자 회사와 싸운다는 것은 결국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며 개인이 노예가 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모두 모인 국가의 힘으로 규칙을 만들어낼 때야말로 우리는 지배 상태에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 쪽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법으로 만들어져서 간섭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부딪히는 윤리적 쟁점은 자유주의는 어떤 간섭도 자유를 제한할 뿐 모든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길 때 그 사회의 소극적 자유는 최대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야근을 하든 밤에 일하든 어떤 갑질을 시키든 그건 사회 구성원 간의 자율적 선택에 맡길 때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꼭 이해하시고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화주의는 이와 달리 권력자의 갑질로부터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회사의 연락 그리고 직장인의 권리 등과 같은 부분에서도 사회윤리 사상이 그 배경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론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쓸 때에도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윤리적 쟁점 부분을 부딪히는 윤리적 쟁점 부분을 꼭 작성하셔야 추가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이제 질문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상 댓글에 달아두시면은 선생님이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